정비례 관계요. 변수가 두 개 있는데요. 변수가 2배, 3배 됨에 따라 x의 값이 2배, 3배 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한 개 샀어. 근데 한 개 500원이야. 그러면은 500원. 얘를 x, 얘를 y 잡고 얘는 아이스크림의 개수, 아이스크림의 금액이라고 생각할게. 한 개 사면 500원 내야 돼. 2개 사면요? 1000원 내고요. 3개 사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상 일상 속에서 쓰는 어떤 비례 관계가 되거든요. x의 값이 만약에 2배가 되었어. 그럼 y도 2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3배로 사고 싶어. 그럼 돈도 3배로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x 값이 2배, 3배 됨에 따라 y 값도 덩달아 2배, 3배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다. 비례다, 비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비례 관계인데, 정비례 관계는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에 뭐 곱한 거죠? 500을 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정비례식은. 그래서 y는 숫자 x 꼴이 되는 거예요. 정비례식은 y는 숫자 곱하기 x 꼴만 정비례가 돼요. 그래야만 x가 2배, 3배 됨에 따라 y도 2배, 3배 될 수가 있거든요. 자, y는 ax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정비례식이 되는 건데, 요런 꼴이어야만 x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은 그때 y 값이 1 넣으면 얼마죠? y가 a 2 넣으면요, 3 넣으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x가 정말 2배, 3배 됨에 따라 y도 2배, 3배 되는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정비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가 약간 변신을 할 수가 있어. 변신.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느냐?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있어요. y는 ax인데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눠보세요. 나누면 왼쪽은 x분의 y고요. 오른쪽은 얼마예요? a. 요것도 하나의 정비례식이에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좀 변신한 거야, 사람이. 얘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정비례식은 y는 숫자 x꼴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변형하면은 x분의 y 하면은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오는구나. 정말 해볼까요? 바로 앞에 했던 거. 여기에서요, x분의 y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분의 500 하면 얼마 나오죠? 2분의 1000, 3분의 1500.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비례식을 아까 전에는 y는 500x로 썼었고요. y는 500x. 근데 또 x분의 y는 500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숫자는 우리가 나중에 비례상수라고 해요. 비례에서 쓰이는 숫자다라고 해서 비례상수. y는 ax에서 a를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그 비례상수가 여기로 와 있게 되는 거죠. 언제나 정비례는 똑같습니다.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정비례식은 두 개가 있나 보다. y는 ax도 되고 x분의 y는 a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이거를 양변에 x로 한번 곱해 보실래요? x 곱하면 왼쪽 뭐 남아요? x를 곱해보면은 y. 여기다 x 곱해보세요. 다시 이렇게 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x로 나눌 수도 있고 x를 곱할 수도 있고, 두 개가 똑같은 식이야.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한쪽에 몰려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2y-4x는 0이다. 요것도 정비례식이 될 수 있죠. 왜? 변형하면은 얘 꼴 아니면 얘 꼴이 나오니까. 한번 y는 꼴로 고쳐볼게요. 2y는 y는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이런 꼴이 아니어도 변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꼴이 나오면은 계속 정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옆에 더하기 숫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정비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더하기 b가 있으면, 더하기 숫자가 있으면 안 돼. 상수항이 있는 건 정비례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y는 3x 볼게요. y는 3x 더하기 1 볼게요. 요거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죠? x가 2일 때 3일 때 그거 봐. 이제 2배 될 때 몇 배 돼요? 2배. 3배 될 때 몇 배 돼요? 그러니까 정비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똑같이 2배 되면 2배 된다. 근데 얘를 볼게요. 얘는 1 넣어보세요. 2 넣어보세요. 3 넣어보세요. 자, 몇 배 됐죠? 여기 2배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정비례식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네, 따라서 정비례식은요, 상수항이 없는 1차식 꼴이 되어야 돼요. 상수항이 있으면 정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y는 ax만 정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경윤아, 4번 될까요? 네. 요거 됩니다. 음수여도 괜찮아요. 얘들아, y는 ax라고 했을 때 이 a가 음수여도 괜찮고 분수여도 괜찮고 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자, 수빈아, 2번 될까요? 정비례식. 정비례식?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양변에 x 한번 곱해보시겠어요? 양변에 x 한번 곱해보세요. xy는 자, 이 식을 일단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얘가 정비례식이 된다고 하셨는데 y는 x분의 4예요. 얘는 앞에 나온 형태 꼴이 아니긴 해요. 정비례식은요. y는 ax 꼴이거나 y는 숫자 x 꼴이거나 아니면 xy는 일정한 숫자 꼴 이런 식으로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정비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y는 x분의 숫자 꼴이잖아요. x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건 밑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얘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수빈아, 여기다가 x 대신에 1 넣어보세요. x가 1이면 y 뭐 나오죠? 4. x가 2면은요? 4면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x가 몇 배 됐어요? y가 몇 배 돼요? 맞아, 2분의 1배. 뭔가 좀 반대되는 느낌이 들어요. 또 x가 몇 배 됐어요? 4배. 그럼 y가 몇 배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비례가 아니라 무슨 비례라고 하죠? 반비례라고 해요. 다음에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비례식이 아니라 반비례식이다.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닌 거죠. y는 하고 했으면은 x가 위로 있어야 돼요.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정비례식은 이렇게 위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 그러면 저기 수빈아, 5번은 될까요? 정비례식이. 요거는 안 되는 거죠. 자, 현수야, 5번, 3번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y는 ax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하고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정비례다. 정비례는 지난 시간에 하기를 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하고서 x에다가 숫자 곱한 꼴이었어요. 그냥 딱 요거 y는 ax 아니면은 양변을 x로 나누잖아? 그러면은 x분의 y 값이 언제나 일정한 값 이런 꼴이면 되거든요. 이게 정비례식이에요. 근데 대체로 정비례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는 ax라고 하는데 그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요. 어쩔 때는 점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y는 ex라고 하는 정비례식이 있었어요. 정비례식인데 이거를 내가 첫 번째로 x를 이렇게 주겠대요. x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만 대입한대요. 몇 개 대입한 거죠? 5개 대입한 거예요.
5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넣어볼래? 얼마니?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0 넣으면은 0이고 1 넣으면은 2가 되고 2 넣으면 4가 돼요. 몇 개의 점이 되었습니까? 5개 점이 된 거예요. 5개 점만 찍는 거예요. x를 내가 정의역을 이만큼 주겠다. x를 이만큼만 대입해보겠다. 그러면은 저 5개만 그림이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례식이긴 하지만 1, 2, 3, 4, 마이너 1, 3, 4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어보니까 0,0 되고요. 1,2 되고요. 2,4 되고요. 마1, 마2, 마1, 4 이렇게 5개의 점만 찍히는 게 1번입니다. 근데 나는 2번 해가지고 x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수는 5개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무수히 많을까요? 숫자가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알았지?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하여튼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대입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요, 그렇다면은 그냥 얘를 재활용하면 되겠네. 자, 얘를 재활용 해가지고요, 복사하기 눌러서 이쪽에다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그럼 너네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요 x 대신에 요 안에 있는 것만 대입할 수 있거든? 그러면 2분의 1도 대입할 수 있어.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래?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예요? 저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예요? 1. 그리고 또 뭐 4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고요. 8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대입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이 점도 지나고요. 그리고 4분의 1 지났을 때 2분의 1이니까 이 점도 지나는 거고요. 8분의 1, 4분의 1이니까 이 정도 지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디테일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밖에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선분이 돼요. 선분이 뭔지 알지? 끝이 정해져 있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딱 마이너스 2를 넣은 순간부터, 여기다 적어주진 않았네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어져 있어.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 대입된까지. 2,4하고 마2,마4를 쭉 연결한 선분이 이거 2번 답이에요. 아까는 5개의 점이었죠. 왜? x가 딱 5개밖에 없어요. 대입되는 x가요, 글쎄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만 찍히는 게 맞고, x를 그냥 어떤 범위로 줄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짝바닥 대입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분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x를 모든 수를 대입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꼭 이만큼만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x를 모든 수,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 전체를 대입하겠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얘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요. 얘네들도 물론 돼요. 얘네도 되는데 수 전체니까 아주 큰 수를 대입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수를 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입하다 보면 걔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다 그렸어요. 얘 공간이 부족해요. 얘네가 우주를 뻗어가고 있거든요. 얘 계속하고 있고요. 얘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수 전체다 보니까 x 대신에 아무거나 대입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대입하면 그때 y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지. 딱 5개만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냐? 5개의 점으로 찍힌다, 그래프가. 근데 얘는 선분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선분. 얼마부터 얼마까지 쭉 이어져 있는 선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뻗어가는 뭐라고요?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전부 다 원점을 지납니다. y는 ax는요, 원점을 지나요. 왜? 이 형태 자체가 x 대신에 0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0하고 어떤 수를 곱해도 항상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0 넣으면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비례 형태일 때 y는 ax의 특징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대체로 얘네들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수 전체일 때를 그림을 그리는 게 원래 맞거든요. 아니면 수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점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아무 말이 없으면 수 전체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y는 ax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y는 ax는 정비례식인데 그 정비례식의 그래프를 특징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ax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좀 붙여서 넣어서 해보도록 하자. 요 그림은요, 뭘 그린 거였죠, 내가? 기억이 나나요? y는 이 x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정비례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y는 ax라고 했다고 치면은 얘는 a가 양수인 걸 그린 거예요? 음수인 걸 그린 거예요? 양수인 걸 그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2를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럴 때 얘네가 그래프가 오른쪽이 위로 향하거든요. 이 그래프는 얘가 양수일 때 오른쪽이 어디로 향한다? 위로 향한다. 오른쪽이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어렵게 해석하면은 x가 커짐에 따라 x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 주식이 샀는데 만약에 생일 선물로 받았어. 주식을 샀어.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시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시간은 1분 전, 1분 후, 2분 후 혹은 1시간 전, 지금 1시간 후, 2시간 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x가 증가함에 따라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라는 말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y 값이 증가합니다. 똑똑한데?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오른쪽이 위로 향한다. 그 말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몇 서분면을 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제 몇 서분면 지나요? 1하고 3. 제 1,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원점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이거 원점 지난다. 왜냐면 0 먹으면 0 싸, 안 먹으면 안 싸. 얘네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y는 ax 꼴이기 때문에 0 들어가면 0이 나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다섯 번째 한번 1 넣어볼래요? 1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요? 2.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죠. 2. 그것처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요? 그렇죠. 1,a를 지나야 반드시 요 앞에 숫자가 나와요. 1을 집어넣으면요. 를 1,a를 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양수일 때 특징을 말씀드렸거든요.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음수일 때는 좀 살짝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음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들아. 내가 음수를 마이너스 3x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말이죠. 여기다 몇 개의 점을 넣어볼게요. 0 넣으면요. 0. 나이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이걸로만 그릴게요. 두 점만 지나면 알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요. 1,-3이니까 2점을 지나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내려와요. 너무 잘 그렸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예요. 자, 이게 a가 음수일 때 따져보시는 겁니다. a가 음수일 때, 여기 있는 수가 음수일 때 따져주시는 건데요. 얘는 오른쪽이 위로 향해요? 오른쪽이 아래로 향해요? 네,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이렇게. 아래로 향한다. 그리고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y가 감소한다. 제 몇 사분면을 지나죠? 2, 4. 그렇죠. 2하고 4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 2, 4, 4분면을 지나요. 원점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그리고 1,a 지나요? 안 지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 지나는 거예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나오긴 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1을 집어넣으면 a를 지나니까 1,2를 지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y는 ax의 성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 더 약간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직선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원점을 지나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y는 ax라고 내가 이제 했고 얘는 a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얘는 a가 뭘까요? 양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몇 개를 비교를 하긴 할 건데, 내가 아까 y는 x, y는 2x, y는 4x, y는 마x,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4x 그려볼게. 6개 그려볼 거야. 근데 이 6개가 다 누구를 지나죠?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에 못 박아놨어요. 원점을 지나고 나머지 6개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까지만 그려볼까? 1, 2, 3, 4. 간격은 일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랑 여기랑 간격 일정하게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거 y는 x는요. 원점을 다 지나니까 한 개 점씩만 더 알아낼 거거든. 얘 1,5 지나니? 1. 다 1 나올 거거든 나? 얘들아 1 나오면은 그 앞에 숫자가 나오잖아. 지난 점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1, 뭘 지날까요? 2. 1, 4.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뻔했는데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6개 그려볼게요. 그럼 한마디로 이 1일 때의 점의 자치만 딱딱딱딱딱 찍어주면 되네요. 첫 번째는 1,1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그려지시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얘가 바로 y는 1x. 자, 그리고 얘는 1,2를 지나요. 더 위를 지나네요. 와우. 잘 그려야 될 텐데 너무 잘 그렸어. y는 2x. 얘는 1,4를 지나요. 오, 높다. 무서워. 잘 안 보이지만은 y는 4x. 1,-1. 여기를 지난대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y는 전자칠판의 좋은 점. 반듯하게 너무 잘 그려진다는 거죠. y.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대충 그려도 다 맞아. 자,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y는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런데 얘가 y는 4x고요. 마이너스 4x고 다시 써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x고 얘가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그런데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절대값이 같으면 여기가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두 개 절대값이 어때요? 같죠? 그럼 y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2하고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이 똑같잖아요. 그럼 y축에 가까운 정도가 또 어떤 거죠?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4하고 마사도 떨어지는 정도가 같아요. 그림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무조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y축에 가까우려면은 1, 2, 4 갈수록 절대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절대값이 더 커지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울까요? x축에 가까울까요? y축에 가까워져요.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사 하면서 절대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고 있죠?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깝다고요? y축에 가까워요. 웃음이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y축에 가까워. 이따 문제 풀 때 잘못하면 틀려요. 이거 대충 듣고 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러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a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양수는 음수는 상관이 없어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깝다? 어느 축에 가까워요?
네, y축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누워있다는 얘기일까요? 서있다는 얘기일까요? 서있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더 y축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선이 서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붙인 다음에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양수 아닙니까? 얘가 양수. 양수 중에서 y축에 제일 큰 애가 y축에 제일 가깝거든요. 얘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크고 얘가 세 번째로 커요. 이제 음수 중에서 보세요. 음수 중에는 얘가 제일 클까요? 얘가 제일 작죠? 왜냐면 절대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숫자는 제일 작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수는 얘가 4등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얘가 5등으로 크고 얘가 6등으로 큰 거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쫘라락 쫘라락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긴 하지만 우리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아니라 큰 순서로 따지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순서로 왔을 적에는요. 네, 이렇게 해서 A의 절대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더 Y축에 가깝다. 반대로 말하면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느 축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누워있다는 얘기죠. 서있다가 아니라 얘가 점점 완만하게 누워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구하기 이제 Y는 AX라고 해놓고서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짜샥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지나는 점이 뭐라고요?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그럼 원점은 뭐 콤마 뭐예요? 0,0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은 A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은 A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점에 한 점이 주어져요. 여기에 2,3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지나는 점. 그럼 여러분이 Y는 AX를 이루고 있는 많은 점들 중에서 원점이 아닌, 원점을 집어넣어도 A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A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X에 뭐 집어넣는다고요? X가 2일 때 Y가 얼마라고요? 3. 그러면 식을 쓰면은 3은 A 곱하기 2다. 그럼 A는 분수로 2분의 3이다. 고로 이 미완성의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완성하면 뭐가 되죠? Y는 2분의 3x다라고 밝힐 수 있다는 얘기지. 이 한 점을 알려줍니다. 카드라 통신. 그런데 그 직선이 2,3을 지난다 하던데 2,3을 대입하면 참이다 하던데 라고 해서 A 값을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갑자기 저는요 몰라 콤마 마 이거든요. 난 누굴까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완성된 식에다 대입할까요? 아니면 완성된 식에다 대입할까요? 당연히 어디다 대입하죠? 이걸 대입할 거야. 얘도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데요. 왜? 이 점들은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참이 돼요. 그런데 미완성에 집어넣을까요? 완성에 집어넣을까요? 미완성. 근데 미완성이면 A를 또 구해야 되잖아. 이항이면은 미지수가 없는 똑같은 식이라고 하면은 이항이면 완성된 식에다 집어넣어주는 게 더 훨씬 좋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X 대신 뭐 집어넣으면 되나요? X가 B일 때 Y가 얼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X 대신에 뭐 집어넣자고요? X가 B일 때 Y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는 똑같다. 2분의 3배한 B. 여기서 B를 구할 거예요. 그럼 B를 구하려면 2분의 3을 없애야 돼. 역수를 곱할 거야. 역수가 뭐니? 2분의 3의 역수. 3분의 1을 양면에 공평하게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B가 나와요. B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
3분의 4. 그래서 너 밝혔다. 너는 분명히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구나 라고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먼저 A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원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Y는 AX래. 자, 여러분 이거 A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잘한다. 음수죠? 왜 음수입니까? 직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A는 분명히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A를 밝히라고 했는데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대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개가 됐어요. 마이너스 2,4를 지난대요.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겁나 많은 점들 중에서 한 점을 소개한 겁니다. 원점이 아닌 점이어야 해요. 원점은 대입해도 A를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A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하는 거죠. 마이, 4다. 얘는 뭐 대신 대입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내가 마이너스 2를 먹어봤다. 그랬더니 4를 쌌다. 이거잖아.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4던데 내가 먹어보고 싸봤는데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어. 간증이라고 하나? 저 마이 먹었는데 4 쌌어요.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럼 봐. x가 y일 때 y가 4야. 그럼 얘는 누굴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냐하면요 머리가 간지러운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y가 4라고 알려줬거든요. 글쎄 마이다 뭐 곱해서 4가 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4가 마이너스 2 곱하기입니다. a 그랬더니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성했어. 미완성의 식이 완성됐어. 얼마가 될까요? 식은 y는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x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갑자기 그럼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요 앞이 b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3, b라는데요? 하고 b를 구해달래. 이 점을 다시 여기다 뭐 하면 될까요?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미완성에 넣을까요? 완성에 넣을까요? 당연히 완성에 넣어주셔야 되죠. 안 그래도 미지수가 섞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3, b를 대입할 거야.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할까요? b 대신에 y 대신에 b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b가 나온다는 거야. b는 얼마나 얘기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y는 3x예요. y는 3x. 자, 수빈아 1번 원점하고 그럼 저기다 1콤마라고 했는데 얼마를 지날까요? 1콤마 얼마를 지나죠? x에 1을 대입해보세요. x가 1일 때 y값이 얼마예요? 네, 1,3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원점도 지나고 1,3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수빈아 2번은요. 오른쪽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위로 향하고 있고요. 3번 몇 사분면 지나요? 1하고 3. 그렇지, 잘한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데 x가 증가하면 y가 뭐 하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지? 잘하셨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 대입할 거고요. 현서야 원점과 그래서 1을 집어넣나 봐. 보통 1 집어넣거든? 근데 분수잖아. 분수 나올까봐 너네 분수 찍기 애매할까봐 저기서 2를 넣어준 거예요. 자, 2 대입했어요. 얼마 나올까요? 딩동대. 어머나 잘하는 거 좀 봐. 원점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그럼 약간 누워있겠네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2번 오른쪽이 어디로? 어머나 오빠로 향한다. 몇 사분면 지날까요? 하고 나이스. 이게 좀 어려운데? x가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되죠? 와 진짜 잘한다. 나이스 합니다. y는 5x 관계가 있어요. 글쎄 내가 먹은 거에 5배를 싼데 뭔 걸 먹잖아? 5배를 싸는 거야. 그럼 얘들아 1 먹었어. 그럼 뭐 싸니? 2 먹으면 이렇게 싸겠죠? 그런 수예요. 근데 별 먹으면요 5별만큼 싸겠죠? 별의 5배. 자, 그런데 a, 마십을 지났는데 그럼 뭐 대신에 a 집어넣는 거죠? X. x가 a. 내가 a를 먹었더니
자, y 대신에 마십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내가 이만큼 쌌는데 도대체 나는 뭘 먹은 거냐? 얘가 궁금하다는 거지. 마십을 쌌으니까 뭐 먹었겠니? 마이너스 2 먹었겠죠? 그래서 양변에 5 나눠도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값을 구한 거죠. 맞아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 얘네 둘이는 남남이 아니래요. 관계가 있대요. 우리 보통 y는 무슨 x 이렇게 많이 쓰죠. 아직까지는 정글이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걔네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야. y는 5x인지 y는 2x인지 y는 1000x인지 이런 걸 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봤어요. 주어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얘는 분명히 정비례다. 그래서 y는 ax다 라고 구할 수 있대요. y는 ax다. 누구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a만 구하면 돼요. 이게 왜 답이냐?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숫자 곱하기 x입니다. 그 숫자만 밝혀내면 돼요. 그런데 있잖아. 걔네가 어떤 점을 지난대요? 1,4를 지남으로 대입하면 되죠. x 대신 뭐 대입할까요? y 대신 a는 얼마일까? 그렇죠. 얘가 4라는 게 바로 톡 튀어나왔어요. 뭐 식을 쓸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y는 무슨 x구나? 먹은 거 4배를 싸나봐요. y는 4x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칸은 채워야 되니까 뭐 쓸까요? x 대신에 1을 y 대신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은 여기에는 1이었으니까 a 값이 뭐 나왔죠? 4. 그래서 관계식은 y는 4x다. 왜 이렇게 쉽죠? 알면은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먼저 x와 y의 관계식을 세운대요. 이렇게 y는 ax를 잡아주나 봐요. y는 몰라 x라고 잡아주고요. 거기서 만족하는 아무 하나를 대입하는 거죠.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라고 하면은 얘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답을 그냥 적어버리면 되는 거죠. 다시 a를 구해서 넣어서 완성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는데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서 이 활용해서 문장제 문제에서 x가 의미하는 게 뭐고 y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x가 아이스크림의 개수다. y는 그때의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용량이 80이에요. 그러니까 80만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는 못 들어온대요. 넘친대요. 용량이 80인 어떤 물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분 5리터씩 물을 넣습니다. 1분에 5리터씩. 1분에 5리터씩 넣어주는데 그때 물을 넣기 시작한 지 x는 분이에요. x분 후에 물통 안에 있는 물의 양이 y리터입니다. 물통 안에 있는 물의 양이에요. 그럼 어찌면 뭐 부은 물의 양이 되겠죠. 얼마큼 부었냐 이렇게 해서 좀 여기서는 되게 손쉬운데 x는 분이다. y는 물통 안에 있는 물의 양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이 지났어요. 얘는 분입니다. x는 분. 그리고 y는 리터.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는 거죠. 느낌이 오도록. 이렇게. 자, 썼어요. 그럼 1분이 지났어요. 현수야, 몇 리터일까요? 2분이 지나면 쉽네요. 와, 옷이 그냥 쭉쭉 커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럼 관계식 세울 수 있니, 현수야? 2번? y는? 그렇죠. 밑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수에다가 5배를 한 거죠. 그래서 y는 5x가 되겠습니다. 3번. 12분이 지났대요. 물의 양 구하래요. 그럼 뭐 대신에 1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분이니까요. x가 분이니까 x에 11을 집어넣어요. 11을 집어넣었더니 답이 얼마일까요? 60리터가 되겠습니다.